기상특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 일기에서 경기도 부천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된 점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상 상황 계속 점검해 주시고요.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고 정부에서 보내는 이 안전 재난 문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준비 중인 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의원님.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2800-7070. 요 사실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그렇죠. 번호가 누구 번호냐. 누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진석 실장이 이거는 대통령실 번호는 기밀사항이다. 뭐 나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제 MBC 단독 보도에서 이게 대통령 경호처가 가입자 명의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이양수 의원은 이게 맞는지 검증부터 해봐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제 보도대로라면 이 경호처 번호였다. 그리고 보도 이후에 재개통했다라는 거거든요. 해지했다가 재개통했다. 그렇죠. 해지와 재개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화 기록에 대한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려스럽고요. 3주 전 국회 운영위에서 안보실도 비서실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이 800-7070 이 번호가 상당히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 경호처 혹은 경호처장의 번호라 할지라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거든요. 지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행사하거나 또 혹은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신변 보호 등의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호처가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통화를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혹은 영부인 혹은 경호처장의 통화로 인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가 하달됐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대통령이 아닌 자의 지휘 지시는 참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대통령의 지시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경호처로 등록된 번호를 활용해서 했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결국 특검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앞서 이제 이양수 의원은 이게 경호처 번호가 진짜 맞다고 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경호실 요원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최고위지. 그러면 뭐 경호처장이나 뭐 요 정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가정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최고위층이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개입설 또는 김건희 여사 개입설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면 오히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런 의혹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저희가 왜 특검법을 하냐면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청문회 때 신범철 차관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 관련된 지시 때문이었다라고 이미 증언한 바가 있고요. 또 사실 이 당시 회수했다가 아니라고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사람이 뭐 일단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첩 보류와 회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은 이첩 보류는 불법이고 회수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증언은 본인 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 통화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이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비롯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사람들이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이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통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제 통화 기록상에도 경호처장과의 통화 내역이 저희가 기억나는 것만 지금 4건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 경호처로 등록된 이 800-7070의 번호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경호처장의 이 번호로 등록된 이외의 번호로도 또 소통을 했다라고 보고 이종섭 전 장관도 제가 질의했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 질의 과정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화가 끊겼다라는 증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실제 통화 기록상 남아 있는 기록 이외에 예.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보이스를 등을 이용한 통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증인 선서도 안 했었기 때문에요. 임성근 사장도 증인 선서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예. 대놓고 뭐 거짓말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의원님 네. 혹시 뭐 일종은 추정의 영역이지만 추측의 영역이지만 그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 전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 있는 본인 전화가 아니라 이 대통령 경호처 전화 800-7070 이걸 가지고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부적절한 통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긴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능성도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 경호처가 같아서. 대통령의 신변 보호 등의 이제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수는 있으나 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 지시 사항이 예. 경호처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도 이종섭 예. 전 장관에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이 있고 경호처에 있는데 예. 경호처는 비서실 안보실과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엄밀히 말해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속이 아닙니다. 예. 만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또는 안보실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적절한 지휘계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계통에도 맞지 않는 지시사항이 하달됐다라는 것도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누구의 통화였는지 또 어떤 상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처를 통해서 간 거는 이 대통령일지라도 부적절한 지시 하달이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가능성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 뭐 여러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설마 영부인이 예. 경호처 전화로 지시하진 않았겠죠. 예.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 이게 결국 이제 재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 행사를 했고 그러면 재의결을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언론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 재상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국정농단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그 정도 원내수석에서 예.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지도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저희는 최혜병 지금 현재 특검법 제2표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제2표결 성사를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당연히 제2표결이 만약 8명도 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정말 양심적 선언을 못한다고 본다면 예.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개별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또 뭐 상설특검의 아이디어 제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꺼낼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까? 일단 그 당시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도대체 그 당시 제가 방송 출연 당시에 청문회 때, 그러니까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만 해도 예.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 씨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면 구명 로비를 이종호 씨가 한 것으로 보이고 이종호 씨가 VIP는 VIP에게 얘기하겠다. 예. 임성근 내가 구해줬다라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허풍이라고 그리고 얘기를 나서 하긴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예. 사실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VIP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합니까? 아니 공무원들 공문서에도 VIP 지시사항 이렇게 다 쓰잖아요. VIP 지시사항 뭘 의미합니까? 대통령밖에 없지. 근데 네. 그랬다 또 대통령은 영부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종호 씨는 정말 네.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VIP를 김건희 여사로 모시고 있는 분인데 예. 그것도 허세였다라고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과연 그게 허세였는지 아닌지는 또 제가 내일 질문 드릴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 지금 이종호 씨가 지금 나온다고 했다가 예.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불출석할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디 좀 예.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신지 아마 이종호 씨가 안 나온다면 예. 이 도이치모터스 국가조작의 2차 설계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종호 씨 또 그 지금 조모 경무관 관련돼서 예. 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로하면서 이 감찰 지시도 했고 인사혁신처에 징계 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
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안 했습니다. 예. 이 마약 수사 사건을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시절에도 열심히 했는데 마약 조직적 이 국제 마약 조직의 조직적 마약 유통 관련된 수사를 영등포 이 경찰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경무관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구명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치안감 별 2개 달아줘야 돼 이렇게 녹취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익은 경찰청장도 징계를 주고 싶었는데도 못 준. 예. 그래서 결국 구두 경고, 직권 경고만 예. 했는데 그 윗선에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이것도 이종호 씨가 지금 구명 로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증인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냈어요. 저 대통령실에도 보냈고. 근데 네. 대통령실 반응은 지금 그리고 여권의 반응은 청문회가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마 내일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증인들이 출석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 예. 넣으셨잖아요. 예. 그 뭐 빨리 내달라고는 하시긴 하던데 예. 일단 국가기관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고요. 어허. 뭐 국회의원들이야 정쟁을 할 수 있지만 최소 예.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되죠. 예. 만약 불출석할 경우엔 또 이게 만약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를 댈 경우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비롯한 여러 이 직무유기 등도 다 국회 모욕죄 등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요. 예.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 뭐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이 일정한 자율권이 있을 수 있으나 권리일 예. 수 있으나 불출석할 권리까지는 있지 않다. 공무원에겐 특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요청이 예.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예.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일단 1차 청문회에서는 요 최상병 관련된 거를 집중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청문회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될 것으로 지금 민주당 증인을 보시면 대충 예. 유추가 가능하시죠. 예, 증인을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 측이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했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요 행정관의 해명과 김건희 여사 측의 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말 바꾸기가 심하고요. 아니 지금 7월 16일자 나온 김건희 여사 측 보도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 지시했다라는 거지만 불과 한 15일 한 2주 정도 전에 그 유모 행정관이 예.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자기가 깜빡했다 예, 예. 해가지고 깜빡 뭐 명품백 사건으로 뒤집으려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깜빡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 원장과 이 문자 익심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을 유 행정관이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분 지금 제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바로 징계받고 지금 어떻게 또 한참 전에 잘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잊어먹었다고 하면 그렇죠. 예, 그 지시를 깜빡 예. 잊어먹었다고 하면 유 행정관이 살아남을 수도 없고요. 예. 이 명품백 받은 게 22년 9월의 일입니다. 그럼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간 깜빡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또 11월에 이삿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챙겼다고 하는데 아니 11월에 책은 다 골라서 다 버리셨잖아요. 돈 안 되는 건 다 버리시고 돈 되는 건 다 챙기셨으면서 깜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진술이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실은 뭐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 뭐 국고로 귀속됐다. 그래서 이 반환용 창고 그것도 사실 현장 검증 필요하다 봅니다만 반환용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했는데 여당 의원은 심지어 이걸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까지 얘기했고요.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허황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보니 뭐 깜빡했다. 행정관으로 자르려고 했다가 또 행정관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깜빡할 것도 할 게 따로 있냐고 비판을 예.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할 때 같이 얘기했듯이 뭐 부인이 박절하지 예. 못해서 사양하지 못하다 그러면 뇌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박절한 사람들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다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예. 지금 총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선을 좀 그어왔거든요. 지금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뭐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있고요. 예. 또 저희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지금 특검법과 관련된 선입선출과 예. 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예. 1순위는 최혜병 특검법이다. 근데 예. 지금 1순위도 제2결 표결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이 뭐 포괄적 특검을 예. 갈지 예. 아니면 상설 특검을 갈지 예. 여러 가지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함께 예. 고려해야 된다 보고요. 지금 한동훈 관련된 특검법도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의 이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일단은 좀 뭐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간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원희룡, 나경원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다 수사 알겠습니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